네, 그 9월 모의평가 가형 미적분 문제들만 모아서 먼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미적분 문제는 전통적으로 뭐 제일 많이 출제되는 교과서죠. 자, 미적분 출제 문항은 12문항인데 문항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변별력을 주는 문제가 4점짜리 문항이 5문항입니다. 4점짜리 문항으로 보면 확통하고 문항 수는 똑같습니다. 점수 배점은 40점이어서 사실은 수 1, 30% 점수로 따지면 확률 같은 게 30%, 그 다음에 미적분 40% 이렇게 출제 될 것으로 보이고요. 각 단원에서 골고루 내려고 애를 쓴 것 같고요. 그렇지만 수열의 극한 쪽에서는 변별력 있는 문제가 거의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상위권들에서 변별력을 줄 수 있는 문제는 18번, 20번, 30번 정도가 미적분 파트에서 나왔고, 특히 18번, 20번은 적분, 그 다음에 30번은 미분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어쩔 수 없이 미적분이라는 책이 제일 중요하고요. 확통이나 수일에 비해서 그 중에서도 미분과 적분이 어쨌든 가장 난이도 있게 변별력 있게 출제되는 단원인 건 뭐 이번만의 특징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이번만의 특징이라고 굳이 얘기를 하자면 30번 문제가 30번 치고는 쉬웠습니다. 30번 치고는 쉬웠고, 나머지 문제들, 그러니까 18번의 디귿번 같은 경우에는 좀 익숙하지 않았을 수 있고요. 이것도 사실은 예전 기출 문제들에서는 종종 등장했던 거긴 한데, 디귿번도 좀 까다로웠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0번 문제는 조금 고민스럽습니다. 20번 문제도 일단 적분 문제긴 한데 한꺼풀만 벗겨보면 예전 기출문제랑 굉장히 유사한 부분들이 있다는 걸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미적분을 하면서 한 번 더 강조할 건, 특히나 미적분 쪽은 이전에 기출됐던 문제들에 대한 충분한 분석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모양이 좀 달라 보이지만 한꺼풀만 벗겨보면 예전에 했던 느낌하고 되게 비슷한데 뭐 이런 느낌의 문제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출문제 특히나 주의 깊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미적분은 다룰 문제가 많아서 2점, 3점짜리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점짜리 문제 중심으로 미적분은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점짜리 처음으로 15번 문제인데요. 모양은 상당히 부담스러워 보이긴 하지만 일단은 전혀 그래 보이진 않습니다. 안을 조금만 집중해서 뜯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전체 문제에서도 4점짜리 시작하는 14번이 통계 문제여서 그렇게 고단하지 않았을 거고, 15번 모양이 좀 그러네, 뭐 시컨트나 탄젠트 같은 불편한 게 있으니까. 그런데 실제로 단원에 충실해서 문제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fx의 역함수를 gx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게 g 2가 0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걸 얻었으면 당연히 f0은 -2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얻을 수 있는 게 g 프라임 -2가 얼마다? b다 라는 조건입니다. 요 두 가지를 편의상 요거를 1번 조건, 요걸 2번 조건이라고 할게요. 되겠죠? 도상수 AB의 곱 AB의 값을 구해 주십시오. 그러면 첫 번째는 1번 조건에서 F0이 -2가 나와야 되니까, 따라서 F0은 ln a분의 1, 이게 -2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a는 얼마가 되죠? 2의 제곱. 이렇게 해서 3번 조건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는 f'x를 해볼게요. f'x는
prime x는 시컨트 x 플러스 탄젠트 x 분의 시컨트 미분하면은 시컨트 x 곱하기 탄젠트 x 플러스 시컨트 제곱 x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은 요만큼을 일단 정리해 놓고요. 자, 그러면은 f a 값은 찾았고, 그 다음에 a가, 그 다음에 요거 여러분 요거 하나만 정리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y는 fx가 이것이 a, b를 지나면, 그리고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역함수가 존재하면 f 프라임 a 곱하기 f 인버스 프라임 b는 언제나 1이 됩니다. 그래서 요 관계를 가지고 문제를 풀면 fx가 y는 fx가 이것이 어디를 지나나요? 0,-2를 지나므로 f 프라임 0 곱하기 이 문제에서 g 프라임 마이너스 2가 1이 됩니다. 따라서 g 프라임 마이너스 2는 f 프라임 0분의 1이 되고요. 여기 조건에서 f 프라임 0을 구해 보면 f 프라임 0이 얼마 나오죠? 1이 나옵니다. 그래서 1이 나와요. 따라서 요 값이 b가 되죠. 되겠습니까? 따라서 a 곱하기 b는 2의 제곱 곱하기 1이니까 2의 제곱 이렇게 주어집니다. 모양 자체에서 쫄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역함수의 미분법 요 사실 기억했다가 써먹으면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요거 적용하는 문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18번인데요. 이게 그리고 공교롭게 정답이 5번이 아니어서 되게 당황들 했을 것 같고, 디귿번 잘 모를 경우에 우리의 선택지는 어쩔 수 없습니다. 확률상 5번일 가능성이 높은데 실제로 5번이지도 않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고민스러운 문제입니다. 자, 그럼 기억번부터 하나하나 조건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냐 미분 가능이냐 이런 얘기들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요 모양이 조금 특별해 보이긴 합니다. 특별해 보이긴 해서, 자, 기억번에 대한 판단입니다. f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gx는 0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억번 같은 경우에는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것일 때 fx가 무조건 0이기 때문에 일단 gx는 무조건 0일 수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x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 구간이 x가 0보다 작거나 이 구간이 음수 쪽에 있다는 거예요. 이 구간에서 ft는 이 구간에 있는 값을 넣었을 때 ft거든요. 근데 항상 0이잖아요. 그러니까 0이니까 gx도 0일 수밖에 없겠죠.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기억은 언제나 맞습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니은번 보겠습니다. 자, G1은 2G 2분의 1하고 똑같습니까? 라고 묻는데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볼게요. 첫 번째는 이것도 자주 출제되는 건데 피적분함수의 그래프의 모양인데, 여기서 피적분함수가 ft, f1-t 이렇게 돼 있잖아요. 편의상 얘를 ht라고 해볼게요. ht라 하면 h1-t는 f1-t 곱하기 ft니까 어때요? 따라서 ht랑 h1-t랑 h1-는 언제나 똑같다는 거예요. 즉
ht는 x는 t는 2분의 1에 좀 자꾸 틀리네요. t는 2분의 1에 대하여 대칭이에요. t는 2분의 1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어때요? t는 2분의 1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피적분함수가 여기가 2분의 1이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그러면 0 있고 여기 1이 있으면 0하고 1 사이를 적분한 값은 0하고 1 사이를 ht를 적분한 값은 0하고 2분의 1을 ht를 적분한 값의 몇 배? 2배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니은도 참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피적분함수의 그래프의 형태, 피적분함수의 그래프의 특징 등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냈던 겁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도 이런 문제에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서 의미가 있는 게 일단은 이렇게 접근을 해볼게요. 두 번째는 G2분의 1은 인테그랄 0에서 약속대로 하면 2분의 1까지 ft f1-t예요.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서 1-t를 치환하는 거죠. x로 치환해 볼게요. 치환하면 G2분의 1은 바로 할게요. 마이너스 1에서 2분의 1까지 f1-x fx dx가 되고요. 이거는 2분의 1에서 1까지 f1-x fx dx가 됩니다. 즉 그럼 요거 두 개 가지고 한 번만 해볼까요? 따라서 인테그랄 0하고 G1은 지울게요. 따라서 G1은 즉 인테그랄 0하고 1 사이에서 ft f1-t dt는 인테그랄 0에서 2분의 1까지 ft f1-t dt 플러스 인테그랄 2분의 1에서 1까지 ft f1-t dt 이렇게 되는데 얘는 당연히 g2분의 1이고요. 얘도 조금 전에 위의 조건에서 g2분의 1하고 똑같다고 나왔죠? 예, 여기에서 따라서 2g2분의 1 그렇게 해서 니은이 참이 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니은번이 참이 되는 거는 피적분함수의 그래프의 특징을 가지고도 판단할 수 있고 아니면은 뭐예요? 치환 적분을 가지고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다 확인해 두시기 바라고요. GA는 1보다 크거나 같은 실수 A가 존재하는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수 A가 존재하는가 라고 되어 있는데 모르겠고 이제 여기까지는 분위기가 좋은데 이제 이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만만하지가 않는데 이때도 피적분함수 모양을 보겠습니다. 이때도 피적분함수 모양을 보면 디귿번에 보면 자 기역번을 참고하면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t라고 해야 되겠군요. 여기는 t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ft가 0이 되니까 이것이므로 gt가 0이 돼요. gx가 0이 되고 자 그 다음에 t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f1-t가 0이 되니까 이때도 gx가 0이 됩니다. 그리고 t가 0과 1 사이일 때가 문제인데요.
0과 1 사이일 때가 문제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어떻게 되느냐인데 얘를 실제로 적분하거나 그런 게 힘들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전체 적분이 여기서 우리의 고민은 이 함수가 실제 적분이 부담스럽다, 실제 적분이 안 된다, 힘들다, 이 표현이 맞겠군요. 실제 적분이 힘든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실제로 적분하는 게 아니라 피적분 함수의 상태를 가지고 이거 플러스 정적분의 정의, 이 상태로 무엇인가 판단을 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 적분이 힘드니까 피적분 함수의 상태나 정적분의 정의,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니은번 같은 경우에도 실제 적분 안 했잖아요. 디귿번 같은 경우에 실제 적분하니까 gx가 0이 나왔어요? 아니에요. 피적분 함수의 모양을 본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t가 0보다 작거나 같거나 아니면 t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gx가 0이 된다는 건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t가 0하고 1 사이의 문제인데, 이제 이쪽에서는 ft 곱하기 f1-t를 보지 말고 여기서 이런 생각을, y는 fx의 그래프를 한 번만 생각을 해볼게요. y는 fx의 그래프를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x축이 있고 이렇게 y축이 있으면 이때요. 쭉 이렇게 0이 됐다가 여기에서 어떻게 해요? 쭉 이렇게 올라가죠. 뭔지 몰라요. 아래로 볼록한 것도 몰라요. 하지만 증가하고 있다는 건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게 fx는 ln 1 플러스 x의 4승의 10승, 이게 증가하는 함수인 거는 확실하잖아요. 그렇죠? 10승을 하게 되면 점점 커진다는 건 확인할 수 있고, 여기에서 어쨌든 기준이 되는 x 값이 x는 1이에요. x는 1이 기준이 되니까 이쪽에다가 x는 1을 써볼게요. x는 1을 써보면 요 값이 얼마가 되나요? ln 2의 10승이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해주는 게 좋아요. ln 1의 10승은 ln 2의 10승은 무조건 1보다 작아요. 이런 발상을 왜 하나요? 얘가 1보다 크냐 작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이게 무리수위는 2.7 얼마인데 ln2 하면은 1보다 작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fx의 그래프였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f1-x의 그래프를 그리겠습니다. 아까 f1-x, y는 f1-x의 그래프는 y는 fx의 그래프를 어디에요? x는 2분의 1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되겠죠? 2분의 1에 대칭 이동하면 되니까 여기가 이걸 2분의 1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2분의 1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다고 생각을 하면 얘는 어때요? 여기서 이렇게 되고 여기서 쭉 0이 되는 거죠. 여기가 1이 되는 거고 0일 때 얼마가 돼요? ln 2의 10승이 돼요. 여기서도 ln 2의 10승이 1보다 작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디귿번에 대한 판단을 해요. 자, 아까도 언급했지만 18번의 디귿은 한 3, 4년 이전 그 기출 문제들을 보면 피적분 함수의 범위가 어디 안에 1보다 작은 범위에 있기 때문에 0과 1 사이에 있기 때문에 0하고 1 사이에서 적분하면 1보다 작다라든지 뭐 이렇게 피적분 함수의 크기 관계로 문제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t가 0하고 1에서 0하고 1 사이에서 ft도 1보다 무조건 작고요. f1-t도 무조건 작습니다. 따라서 ft
t 곱하기 f1-t 무조건 1보다 작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예, 따라서 어때요? GA가 인테그랄 0하고 x 사이에서 ft f1-t dt는 언제나 1보다 작겠죠. 왜냐하면 어딜 참고하시면 되냐면 왜냐하면 이 조건 때문에 이 조건을 여기다 적용을 시키면 결국 값을 갖는 x의 범위는 0하고 1 사이에 있을 때만 0이 아닌 또 다른 값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그때라도 피적분함수의 모양이 피적분함수가 1보다 작기 때문에, 그리고 이 구간이 채 1이 안 돼요. 구간이 채 1이 안 되죠. 그러니까 1보다 작은 값을 가로 폭도 1이 채 안 되는 값으로 이렇게 촘촘하게 함수값을 더한다고 생각해 봐요. 그래도 얘는 1을 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디귿번은 1을 넘지 않는데 1을 넘는 a가 있다고 했나요? 예, 1보다 크거나 같게 된 실수 a가 존재한다. 얘는 거짓이에요. 이거는 모든 x에 대하여 얘는 1보다 작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제는 디귿번을 판단하는 거,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 문제는 실제로 적분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 여러분이 살펴줬으면 좋겠습니다. 피적분함수의 상태, 그래프의 특징, 이런 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내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문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0번 문제입니다. 20번은 오히려 18번보다는 좀 더 전형적입니다. 전형적이라는 게 여기에 x-t가 있으니까 얘를 치환해서 밖으로 내보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피적분함수 자리에 전체 함수의 변수와 적분의 변수인 t가 함께 섞여져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x를 인테그랄 밖으로 내보내는 작업이 첫 번째입니다. 그 생각을 먼저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이 문제의 처음 시작은 이렇게 가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처음 시작은 x-t를 s라고 치환하겠습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치환을 먼저 합니다. 그러면은 구간은 t가 0일 때 s는 x가 되고, 그 다음에 t가 x일 때 s는 0이 됩니다. 구간은 x에서 0까지 이렇게 잡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dt는 ds 이렇게도 잡히게 되겠죠. 예, 따라서 치환하면 gx는 인테그랄 x에서 0 사이에서 x-s fs 그 다음에 마이너스 ds 이렇게 돼서 정리하면은 인테그랄 0하고 x 사이에서 x fs ds 마이너스 인테그랄 0하고 x에서 s fs ds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측에 양변을 미분할 때 여기가 곱미분을 해야 되겠죠. 여기 곱미분. 그러면 g'x는 인테그랄 0하고 x 사이에서 fs ds 플러스 x fx 마이너스 x fx 이렇게 되니까 g'x는 0하고 x에서 fs ds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됩니다. 되겠죠? 네. 문제에서는 이 gx가
gx의 극대인 모든 점의 a를 작은 수부터 순서대로 할 때, 그러니까 x는 a에서 극대가 되게 하는 값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극대입니다. 그냥 극점이 아니라 극대인 모든 a의 값을 작은 순서대로 나열해서 an이라고 할 때 다음을 구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여기에서는 fx가 주어졌는데, 이렇게 fx가 주어졌는데 fx가 전체 적분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별표식의 부호의 변화를 판단해야 되는데, 별표식을 직접 적분해서 부호의 변화를 판단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g2궤도함수 x를 하면 g2궤도함수 x는 fx가 되거든요. g2궤도함수 x는 fx니까 g2궤도함수 x의 그래프를 가지고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2궤도함수 x를 가지고 판단해 보면, 자, 이렇게 됐고,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x축이 있으면, 이렇게 y축이 있으면, 자, 사인 0이 되게 하는 값이 0일 때 0이 되고요. 그 다음에 1의 제곱일 때 0이 되고요. 2의 제곱일 때 0이 되고요. 3의 제곱일 때 0이 되고 4의 제곱일 때 0이 됩니다. 사인 커브가 기본적으로 좀 이렇게 되겠지만 어쨌든 요 사이에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최대값 최소값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자, 여기서 아니죠. 여기서 1이고 마이너스 1이면 뭐 요 정도에서 이렇게 되겠고, 이렇게 되겠고, 이렇게 되겠고, 이렇게 되겠죠. 이게 g2궤도함수 x인데 이게 fx예요.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g'x를 구해야죠. 극대극소니까 g'x의 부호의 변화니까 여기가 y축이고 여기가 x축이면, 자, g'x는 어떻게 되나요? 네, 여기를 중심으로, 자, 얘가 이렇게 됐다가 어때요? 이렇게 됐다가 점점 어느 순간에 0이 되는 값이 있겠죠. 얘 정적분 값이에요. 그러다가 제일 2의 제곱일 때 제일 작은 값이 나옵니다. 여기 적분을 쭉 하다 보면 여기 제일 작은 값이 나오죠. 그 다음에 2의 제곱부터 반전해서 턴에서 올라가서 이렇게 되고 3의 제곱일 때 가장 큰 값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4의 제곱일 때 0이 되고 4의 제곱일 때 가장 작은 값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3의 제곱, 2의 제곱, 1의 제곱, 여기가 바로 뭐가 되냐면 g'x의 그래프가 됩니다. g'x의 그래프가 되니까 극대점이니까 어디가 극대가 되나요? 어디가 극대가 되죠? 네, 극대가 되는 위치는 여기가 극대가 되는 첫 번째 값입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여기가 극대가 되는 두 번째 자리예요. 자, 그래서 A1은 1의 제곱보다는 크고 2의 제곱보다는 작습니다. 이 사이에 있는 건 확실합니다. A2는 3의 제곱보다 크고 4의 제곱보다는 작습니다. 되겠죠? 예, 얘를 일반화 시켜보면 AN은 2n-1의 제곱보다는 크고 2n의 제곱보다는 작습니다. 따라서 작으니까, 따라서 A6에 대한 얘기니까 뭐보다 커요? 11의 제곱보다 크고 12의 제곱보다는 작습니다. 12의 제곱. 따라서 문제에서 원하는 K는 11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실제로 적분하는 게 아니라 정적분의 정의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제 생각은 여기까지 얻어내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얘를 적분하려고 하겠죠. 근데 얘가 적분이 안 돼요. 전체 적분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본질로 들어가는 거죠. 질문에 조금 충실해서 보면 극대가 되는 점이니까 G'X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요 지점을 구해야 돼요. G'X의 그래프의 모양이 필요한데 G'X를 직접 구할 수 없으니까 G 이계 도함수, 즉 G'X의 도함수죠. 그게 fx 우리한테 주어진 이 함수란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그려서 이 그림을 가지고 G'X의 그림을 찾아가는 거죠. 찾아가서 이런 답을 낼 수 있습니다. G'0이 0이라는 것도 문제에서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여기서 따로 쓰진 않았네요. 여기서 G'0은 0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0일 때부터 출발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선생님 어떻게 여기 이렇게 됩니까 하면은 얘가 얘를 G'X는 얘를 정적분한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0에서 1의 제곱까지는 양수값들이 계속 더해지니까 1일 때 어쨌든 맥시멈이 될 거 아닙니까? 극대가 되는 점이 되겠죠. G'X의 극대점이에요. 그 다음에 아래쪽이 이 음수 쪽에 있는 넓이가 더 넓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서 쭉 가다 보면 점점 이 상황이 작아지겠죠. 그러다 0이 되게 하는 값이 있을 거예요. 얘랑 똑같아지는 0이 되게 하는 값이 여기쯤에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계속도 작아져서 A2일 때 제일 작은 아래쪽 부분적으로 이 부분에 제일 작은 값이 같겠죠.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는 여기까지 적분한 거니까 0에서부터 여기까지 점점점 커지는 거죠. 양수가 더해지니까. 그러다 어딘가는 0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3의 제곱이 갔을 때 가장 큰 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프를 지금은 공교롭게도 18번도 그렇고 20번도 그렇고 결과적으로 전체 적분을 실제로 하는 문제가 아니라 피적분 함수의 그래프의 모양, 그 다음에 정적분의 정의, 이 두 가지로 문제를 풀고 있다는데 여러분이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도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28번 문제입니다. 되게 전통적인 문제고요.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일단 채울 수 있는 곳은 비어있는 곳을 길이 또는 각을 채우자. 채울 수 있는 곳까지 채우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째려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일단 문제가 삼각형 POR의 넓이하고 그 다음에 선분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G세타의 넓이, 그러니까 부채꼴의 삼각형의 넓이를 빼면 될 것 같습니다. G세타의 넓이, 그 다음에 RH의 길이, 요 세 가지가 관건인데, 자, 어쨌든 필요한 각들을 한 번만 다 각이나 길이를 다 표시해 보죠. 자, 이 선분의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선분의 반지름의 길이는 1이네요. 반지름의 길이 1이니까 요 길이도 1이고요. 그 다음에 요 길이도 1이고요. 그 다음에 당장 눈에 보이는 거, 여기 이것의 중심각이 세타죠. 그러니까 이거는 원주각이니까 얼마가 되겠어요? 2분의 세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삼각형하고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당연히 여기도 얼마가 되겠어요? 2분의 세타가 되겠죠. 그러면은 요 각은 그럼 몇 도가 돼요? 요 각은 파이 마이너스 3세타가 되고요. 요쪽 각은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도니까 얼마가 되겠어요? 2분의 5 세타가 되겠죠. 이거 뭐 표시 엄청 많이 했어요. 되겠죠. 네, 이렇게 이제 채워 넣는 거예요. 채워 넣은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얘기를 해야죠. 자, 이렇게 채워 넣은 다음에는 하나하나씩 이제 모양을 봐야 되겠죠. 자, 처음에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작업은 밑작업은 다 한 거예요. 일단 채울 수 있는 것들은 다 채우면서 요 얘기가 끝났습니다. 뭐 더 해나가다가 더 필요하면 그때 집어넣으면 되고요. 자, 처음에 이제는 진하게 칠해져 있는 부분의 넓이를 표시하는 일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각형
POR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POR의 넓이에서는 OP가 여기에서 OP의 길이가 1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 각의 크기가 전부 세타로 표시됐어요. 그래서 한 변의 길이만 알면 되겠어요. 한 변의 길이만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넓이 구하는 공식으로 답을 낼 수 있고요. 여기서 그러면 사인 법칙을 사용하겠습니다. 사인 법칙을 사용하면 사인 2분의 5세타, 2분의 5세타 어디에요? 요각이죠. 요각분의 1, 이거는 사인 2분의 세타분의 5r, 따라서 5r의 길이가 사인 2분의 5세타 분의 사인 2분의 세타,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럼 얘기 끝났어요. 이제 빨리빨리 하나씩. F세타는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사인 2분의 5세타분의 사인 2분의 세타 곱하기 사인 파이 마이너스 3세타, 이렇게 정리가 되죠. 한번 요것도 한 번만 정리해 볼까요? 2분의 1 곱하기 사인 2분의 5세타 분의 사인 2분의 세타 곱하기 사인 3세타, 이렇게 됩니다. 괜찮죠? 이렇게 F세타가 정리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G세타는, G세타 구하는 얘기는 부채꼴 OBQ에서 빼기 삼각형 OBR의 넓이를 빼면 G세타가 나오겠죠. 그러면 부채꼴 구하는 공식 적용해서 G세타를 구하면 G세타는 2분의 1 곱하기 R의 제곱 곱하기 중심각 2세타, 이 부채꼴의 넓이고요. 부채꼴의 넓이. 그다음에 마이너스 삼각형 OBR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사인 2분의 5세타분의 사인 2분의 세타 곱하기 사인 2세타,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구할 요소는 뭐가 있나요? RH가 있습니다. RH가 있는데 RH는 일단 잠시만요. 어떻게 RH를 구하죠? RH가 포함되어 있는 식의 모양이 RH 자, 그러면은 RH를 이렇게 봅시다. 어쨌든 저쪽 삼각형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 보이나요? 네, 요 호 BO의 BQ의 중심각이 2세타예요. 그러면 얘는 뭐가 되죠? 원주각이니까 여기가 세타가 되겠죠. 그래서 이쪽 각을 이렇게, 이쪽 각을 세타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기가 쉬워지죠. 그럼 RH의 길이는 일단 삼각형 OPR에서 다시 한번 사인 법칙을 사용하겠습니다. 삼각형 OPR에서 사인 법칙을 써서 PR의 길이를 구하려고 합니다. PR의 길이를 구하려고 하는데 여기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한 변의 길이를 아는 게 OP니까 OP에 마주보는 가 2분의 5세타분의 OP 1은 그 다음에 사인 파이 마이너스 3세타의 PR,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PR의 길이는 얼마가 되나요?
PR의 길이는 사인 2분의 5세타 분의 사인 3세타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삼각형 PRH에서 직각삼각형이죠. RH의 길이는 PR 곱하기 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죠. PR이 사인 2분의 5세타 분의 사인 3세타 곱하기 사인 세타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F 세타가 이렇게 구해졌고요. 이렇게 정리합시다. F 세타가 이렇게 구해졌고요. 그 다음에 G 세타가 이렇게 구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PR의 길이가 이렇게 구했어요. 여러분이 이거 가지고 극한값 구하는 건 여러분이 계산해 주시는 거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마지막 30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30번 문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30번 치고는 쉬운 문제였습니다. 30번 치고는 쉬웠어요. 왜냐하면 문제가 뭘 묻는지 확실히 알겠어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게 성립한다라는 걸 그래프로 해석할 수 있죠. 그리고 오른쪽 왼쪽 그래프가 그림이 부담이 적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고민스러워요. 평가원의 출제 경향도 확실히 그렇게 언급을 했고, 극상 난이도 문제는 이제 가능하면 피하겠다라는 건데, 결국은 극상 난이도면은 30번이나 21번 정도를 생각할 수 있는데, 특히 30번은 이전까지는 뭐 건들기 힘든 문제, 포기하고 하는 문제였는데, 개인적으로는 학생들 성향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18번이나 20번, 21번보다 30번이 더 어려운가? 일단 이번에는 모르겠습니다.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그러니까 30번을 항상 포기한다. 이건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처음에는 이 그림을 그려서 그 사이를 얘가 움직이고 있다는 걸 주목해서 하도록 하죠. 자, 그러면 여기가 y축이고 여기가 x축입니다. 그러면은 왼쪽에 있는 y는 2의 x, 오른쪽에 있는 x-2의 그래프는 어쨌든 이렇게 돼서 이렇게 그려집니다. y는 2의 x-2.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는 이렇게 돼서 이렇게 그렸습니다. y는 -2의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되겠습니까? 네. 그럼 이렇게 그려지면 자, 이때 a 곱하기 b의 최대값 최소값이에요. a 곱하기 b의 최대값 최소값. 그러면 누가 봐도 최대가 되는 건 a가 최대고 그 다음에 b도 최대가 되는 게 제일 좋겠죠. a가 최대고 b도 최대가 되는 거. 그 다음에 이 상황에서는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접선 당연히 생각하는 거 맞죠? 이렇게 먼저 볼까요? 만약에 이렇게 동시에 접하는 상황을 생각해 봐요. 동시에 이렇게 접해요. 동시에 여기서도 접하고 여기서도 접해요. 이러면은 A가 최대가 되죠. A가 최대가 되고 이때 B가 어때요? 이때 B는 최소가 됩니다. Y절편은 최소가 되지 않아요? A가 최대가 되고 B가 최소가 됩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요 접선에 기울기가 이렇게 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A, B는 A는 최소가 되고
A는 최소가 되고 A는 최소가 되는데 B는 최대가 되니까 이 상황일 때 최대가 되지 않겠어요? 직관적으로 그렇게 이해가 잘 안 되나요? 직선이 A, B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요 어디 갔어요? 네. 요 함수하고 요 함수 사이에 있어야 됩니다. 요 함수하고 요 함수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요 함수와 요 함수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최소값은 A가 최대면서 B가 음수값을 갖게 된다면 A가 최대이면서 B가 음수값을 갖는 게 최선이겠죠. A, B의 최대값을 갖는. 자, 그럼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은 얘가 공통 접선을 가질 때예요. 공통 접선을 가질 때니까 이렇게 되는, 여기 접하는 요 접선에 대한 1번 상황입니다. 1번 상황. 자, 1번 상황을 얘기하면 1번 상황을 말씀드리면, 자, 요 접점의 좌표를 t, 2에 t-2라고 하고요. 요 접점의 좌표를 s, -2에 -s 플러스 1 이렇게 잡겠습니다. 문제 없죠? 예, 그러면은 요쪽에서 접선의 방정식은 y는 2에 t-2 x-t 플러스 2에 t-2 해서 이렇게 해서 1번식을 얻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서 접선은 y는 2에 -s 플러스 1 x-s 마이너스 2에 s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2번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번식과 2번식이 동일한 식이기 때문에 식을 정리하면 일단 기울기가 똑같아야 되겠죠. 2의 t-2는 2의 -s 플러스 1이 됩니다. 즉 t-2는 -s 플러스 1이 돼요. 이거 3번식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겠어요. 뒤쪽에 있는 모양도 똑같아야 되니까 이쪽에 있는 식 t 마이너스 t 2의 t 마이너스 2 플러스 2의 t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s 2의 마이너스 s 플러스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s 플러스 1 이게 똑같아야 되겠죠. 이게 똑같아야 되고,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t 마이너스 s 똑같으니까 여기에서는 요거 요렇게 되니까 요거 요렇게 되니까 잠시만요. 이에 t 마이너스 2가 s 마이너스, 그렇죠. 바로 3번에서 요 성질이 성립하니까 2에 t 마이너스 2로 묶으면 마이너스 t 플러스 1 이렇게 되고요. 2에 마이너스 s 플러스 1로 묶으면 마이너스 s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네요. 따라서 마이너스 t 플러스 1은 마이너스 s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4번식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3번에서 t 플러스 s는 3이고 4번식에서 마이너스 t 플러스 s는 마이너스 2니까 요거 연립하면 t는 2분의 5가 되고 s는 2분의 1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ts 값이 구해졌습니다. 그러면 따라서 이때 접선이 바로 직선이니까 a는 2의 2분의 1승이고 b는 마이너스 2분의 3의 2의 2분의 1승이에요. 따라서 이때가 최소가 되죠. 최소값은 마이너스 2분의 3, 2 이렇게 됩니다.
되겠습니까? 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최대값을 구해야 됩니다. 이때가 최대값이 되고, 최대값은 이때 존재합니다. 당연히 A도 0보다 크고 그 다음 B도 0보다 큰 이 범위에서 최대값이 존재할 테니까 최대값을 구해 보겠습니다. 요 범위라는 거 확인해 주셔야, 양수 음수면 두 개 곱하면은 음수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최대값은 A도 0보다 크고 B도 0보다 큰 상황입니다. A도 0보다 크고 B도 0보다 큰 상황인데 이때는 그림을 보면 어때요? 얘가 이렇게, 잠시만요, 잠깐만 돌릴게요. 이때는 이렇게 2번인 상황이 되겠죠. 이때가 최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둘 다 양수가 되는 최대가 되는 상황, 즉 y는 ax 플러스 b, 이것이 y는 2의 x 마이너스 2에 접할 때예요. x 마이너스 2에 접할 때니까 요때를 구해보면 자, 여기서 접점의 좌표를 여전히 접점의 좌표를 아까처럼 t라고 합시다. t, 2의 t-2라고 하면 접선의 방식은 y는 2의 t-2 x-t 플러스 2의 t-2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이때는 a는 2의 t-2가 되고요. 그 다음 이때 y절편 b는 마이너스 t2의 t-2 플러스 2의 t-2가 됩니다. 따라서 이때는 a는 당연히 문제 전제가 됐던 요 a는 당연히 0보다 크고요. 이 상황에서 그 다음에 b도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b는 2의 t-2 1-t, 얘도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t는 1보다는 작습니다. 이렇게 t의 범위가 주어지겠죠. 자, 그러면은 이때 우리의 최대 최소는 a 곱하기 b인데 a 곱하기 b는 a가 2의 t-2고요. b가 2의 t-2 1-t니까 요 함수를 새롭게 gt라고 할게요. gx가 문제 없죠? 예, gt라고 합시다. gt라고 하면, 자, gt는 2의 2t-4 곱하기 1-t 단 t가 1보다 작은 범위에서 최대값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얘는 미분에서 0 되는 값을 찾아보면 G'T는 2의 2 곱하기 2의 2t-4 1-t 마이너스 2의 2t-4 이렇게 되니까 2의 2t-4로 묶으면 1-2t가 되겠군요. 네. 이가 아니라 1-2t. 그래서 0이 되는 값은 t가 2분의 1일 때입니다. t가 2분의 1일 때 극대이면서 최대가 됩니다. 극대이며 최대가 됩니다. 따라서 최대값은 m은 g 2분의 1이 m의 값이 되겠죠. 그러면 g 2분의 1은 아까 gx 어디다 설정해? 여기다 g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2분의 1 곱하기 2의 마이너스 3승, 이게 최대값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따라서 아까 구한 따라서 이게 절대값 m 곱하기 스몰 m의 3승은 절대값 m이
2분의 1 곱하기 2의 마이너스 3승이고요. 이게 마이너스 2분의 3 2의 3승 이것이 됩니다. 그러면은 8 16분의 27 이렇게 되나요? 예, 그래서 답은 16분의 27이 되겠습니다. 이 전체 상황에서 30번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를 푼다. 그 다음에 최대가 되는 상황, 최소가 되는 상황, 그 다음에 최대가 되는 상황에 대한 이해를 가져가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까다로울 수 있겠네요. 그리고 B가 음수값을 가질 수도 있다는, 이 그림에서는 이게 Y절편이 양수처럼 표현이 되지만 실제로 계산해 보니까 Y절편은 음수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음수가 나오게 그려져요. 그건 우리가 뭐 모는 종이 위에다 그린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30번 문제까지 이런 식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30번은 이제는 반드시 포기해야 할 문제라기보다는 한번 시간이 남는다면 도전해 볼 만한 문제, 혹은 개인적으로는 21번하고 30번을 봤을 때 내가 좀 더 자신 있는 영역이라면 30번을 푸는 것도 한번 전략으로 생각해 보실 만합니다. 자, 미적분 정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